직무와 기업에 대해서 모르면 컨설턴트가 아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티밋 커리어 그룹의 박쌤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서울교통공사 9호선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저희 얼티밋 커리어 그룹도 9호선 원주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남다른 기분이 드는데요. 저희가 늘 컨설팅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직무와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늘 강조드립니다. 내가 가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역량적으로 차별화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강조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9호선 채용 시즌에 맞춰서 게스트 한 분을 좀 모셔왔습니다. 실제로 전현직자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서울교통공사는 어떤 기업이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인사 먼저 들어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박정준 컨설턴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준 컨설턴트입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서울교통공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저희 현재는 얼티밋 커리어 그룹에서 철도왕으로 불리시면서 이제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또 나중에 또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철도 공기업, 철도 관련 기업의 합격률이 또 어마어마한 괴물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분인데요. 좀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컨설턴트에서 철도 공기업 위주로 컨설턴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행히 합격률도 잘 나와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쪽 역량으로 저도 키워가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실제로 근무했던 곳은 서울교통공사 4호선에서 영무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가장 바쁜 역 중에 하나인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해서 컨설턴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제로 이 컨설턴트 분을 모시기까지 되게 많은 또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고 계셔서 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좀 인터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직무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주로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서울교통공사가 어떤 기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현직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일단 9호선 얘기를 하기 이전에 서울교통공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교통공사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지하철 그리고 매일 이용하시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 하나만 바라보시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눈을 돌려서 역사까지 시야를 넓혀 가시면은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하다못해 상가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그리고 크게는 안전시설 그리고 방송시설까지 다 일일이 매일매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서 세계적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공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기술과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또 동남아나 이제 철도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해외 철도회사까지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많은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 시즌이 아직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벌써 이제 9호선 채용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서울교통공사 9호선이 이제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서울교통공사와 9호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굳이 따로 채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 공고 홈페이지를 보시면 9호선뿐만 아니라 김포 골드라인 등 다양한 호선에 대해서 별도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CIC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CIC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Company in Company라고 해서 회사 안에 회사를 두고 있는 방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이 직접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 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관리하에 정년도 보장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호선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방식도 다르고 또 근무 형태도 달라서 여러 가지 고용 방식이나 복지가 달라서 따로따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CIC, 컴퍼니 컴퍼니라는 방식으로 이제 설립된 이제 공기업이 어떻게 보면 내부에 있는 민간 회사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호선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근무 환경이나 조건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아무래도 취준생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은데 좀 한두 가지 정도 특성을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일단 두 회사 모두 1근직 그리고 교대직이 존재하는 거는 똑같고요. 교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4조 2교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2조 2교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안전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차가 출발하기 전에 출근을 해서 이제 첫 차 출발하기 전에 안전관리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조로 교대를 하면 그 교대한 조는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막차가 끝날 때까지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서울교통공사와 다른 점은 서울교통공사는 야간 근무자가 이제 여기 숙박을 해요. 말 그대로 역사 내에서 숙박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는 비숙박입니다. 그래서 막차가 끝나면은 그대로 퇴근을 하는 방식이고 또 첫 차가 뜨기 전에 또 출근을 해야 되는 방식이고 각자의 순서에 맞게 교대 출근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단순하게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근무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이제 실제로 4조 2교대냐 2조 2교대 이것만 들었을 때에도 업무의 난이도나 처우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뭐 서교공과 9호선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제 서교공 9호선 채용을 시작하면서 채용하는 직무들이 크게 이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안전, 전기, 신호, 통신, 전자, 건축, 궤도, 기계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직무에 대해서 아무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서교공에서 채용할 때 직무에 대한 이름, 직무 정의도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실제로 취준생분들이 이 직무가 뭐 직무 기술서를 봐도 대략 나와 있지만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준 컨설턴트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이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직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다 들어보기에는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다 하나하나 들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직무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무들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 핵심 키워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유지, 보수, 대응. 딱 이 키워드만 생각하시면은 각 단어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통공사라고 하니까 지하철, 움직이는 이런 전철 하나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역사까지 넓혀 나가면은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객안전 같은 경우에는 승객, 지하철을 타는 승객을 이제 역사 안에 진입해서 밖으로 나가기까지 일상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상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객안전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발생했다. 근데 그 분야가 전기 분야다. 뭐 역사 내에 조명이 안 들어온다든지 혹은 뭐 차량 내에 조명이 안 들어온다든지 스크린도어에서 전기 신호가 안 잡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신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주고받는 그런 신호와 관련돼서 항상 유지 보수.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와 그리고 들어오는 열차 안에 승무원 간에 통신하는 기관들이 다 있어요. 뭐 LTE 기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여러 가지 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잘 통신 축선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 내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자주 이용하시는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상가 내에 이렇게 딱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다 건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항상 일어나지 않게 유지 보수를 잘 하되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계 역시도 여기 건축 안에서 또 다 뜯어보면은 또 역사 안에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오고 하다못해 그런 미세먼지 방지 장치 등 여러 가지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 점검, 주 점검, 월 점검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이제 연간 계획까지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업무가 나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직무를 하나하나 뜯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전체적인 지하철이라는 것 하나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구조가 있는지, 그것들을 크게 유지와 보수, 대응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어떤 직무든 이 키워드를 맞춰서 이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본인 경험을 잘 녹여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뭐 직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역량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무 기술서에도 굉장히 또 상세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차별화된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지와 보수 대응, 이 관점을 가지고 실제로 이 지하철이라는 것들, 서울교통공사라는 하나의 공기업을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저는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고객안전 직무 같은 경우가 실제로 뭐 저희가 흔히 소교공에서 알고 있는 이제 사무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용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용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컨설턴트님께서도 하셨던 업무로 알고 있는데, 주로 뭐 어떤 업무가 있고 어떤 일과들로 이제 일을 하게 되나요? 우선은 뭐 지금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영무원 선배님들 그리고 뭐 후배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워라밸이라든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영무원에 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오해가 있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공기업의 이런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는 대응에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이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매일매일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교통카드 외에도 또 직접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결제를 하시는 일회용 교통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금이 쌓이는데, 그러한 수익금을 매일매일 정산을 해서 우리가 알맞게 수익을 지출했는지를 매일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본이 돌아갈 때 항상 전조가 이런 수익 책정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수익금 정산 작업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돌아가는 필수적인 기계나 시설들에 대해서 전원이 잘 돌아갔는지, 꺼져야 할 때 잘 꺼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안에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늘 있어야 되는 소화기라든지 혹은 방독면 같은 것들이 시효에 맞게 잘 유지되고 있나, 그리고 안전하게 정상 작동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일상적인 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든 게 대응이죠. 돌발 상황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지하철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상당히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매뉴얼을 기억하고, 그리고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대응을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객 안전이라는 이 직무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설명인 것 같네요. 그렇죠? 고객이라는 부분, 또 안전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좀 합쳐진 형태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현직에서 실제로 일을 하셨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좀 직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블로그에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아마 직무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좀 인사이트를 확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